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6월 둘째 주인데요. 이제 날씨가 여간이 좀 더워진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지면 사실은 책 읽기에 그렇게 꼭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외부 활동이 조금 힘들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집안에 시원하게 해놓고 아이들한테 집에서 같이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책 읽으면 좋을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6월부터는 문학 도서들, 특히 한국 문학은 또 여러 장르가 있어요. 소설이나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필, 기행문, 다양한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형식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책들을 학년에 맞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엄마의 손뽀뽀. 읽어보면 아실 텐데 아이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애기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엄마랑 떨어져서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엄마라는 의미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이 너구리 두 마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엄마의 의미가 이렇게 애틋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엄마도 경험할 수 있고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같이 읽고요. 그 손뽀뽀의 내용이 우리 아이들하고 엄마 사이하고 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만날 때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듣고 힘든 점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 계기가 돼도 좋을 책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아빠 사자와 행복한 아이들. 이 책은 사실 시공주니어에서 나오는 네버랜드 꾸러기 문고 시리즈예요. 네버랜드 시리즈는 문고판 책으로 이제 짧고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 때 읽을 만한 책들을 다양하게 선집으로 소개해서 그 시리즈 전체를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그 시리즈들 중에서도 좀 이 책은 수업화도 좋겠다. 그런 책들을 좀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나 아빠 사자가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 역할과는 좀 다르잖아요. 보통 아빠는 회사 가고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아빠 사자가 아이들을 돌보고 엄마 사자는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다소 바뀌어 있는 듯한 재밌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일들이 각각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엔 담겨 있진 않았지만 엄마 사자가 사장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가 회사에서 각각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회사 생활이란 이런 거겠구나. 우리 엄마나 아빠가 가서 그런 일을 하겠구나. 아이들이 은근히 그런 내용들을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과 대화를 나눌 만한 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프린들 주세요. 이 책은 너무 유명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외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인데요. 그 언어가 곧 약속이다. 사람들 간의 약속이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약속,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 약속이기 때문인데 그 내용을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해시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나쁜 말을 쓰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뜻을 정확히 알아서 언어 생활의 올바른 기준들을 좀 이해한다든지 이런 얘기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데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그 말, 어떻게 보면 언어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규칙을 딱딱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로 전달하거든요. 이 책의 표지에서 나와지는 부분이지만 프린들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 볼펜이 써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볼펜을 프린들이라고 하는 엉뚱한 이름을 갖다 붙여서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해서 마을 전체에 하나의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 재밌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가 약속이고 규칙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새롭게 이해하는 한편 또 그 언어는 새롭게 규칙 정의되어질 수 있다. 즉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는 책이어서 학습적 의미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2주에 걸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년들부터는 확실히 글밥이 많아집니다. 일주일에 다 읽어도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인데요. 표해록. 자, 사실은 저도 표해록이라는 책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분기 한국 문학, 특히나 이 책은 기행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조선시대의 14세기, 15세기 정도의 명나라를 다녀왔던 한 조선 선비의 일기와 같은 기록들, 임금님께 보고가 되었던 그 기행문이라고 했는데, 와, 우리나라에 이런 기록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행문들은 문학적인 장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 작품 내에 등장하고 있는 사실 정보가 굉장히 이제 관찰해 보면 재밌는 내용이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육로로 중국을 다녀올 수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은 배를 타고 중국을 여행합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 해적을 만나요. 그게 어디냐면 서해를 따라 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해에 뭐 해적이 살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14세기, 15세기 우리나라 바다에는 해적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재미있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명나라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명나라의 관리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신원을 알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저희는 조선에서 온 누구 선비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잘 믿어주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신분증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시스템의 차이도 많이 엿보게 합니다. 자, 이처럼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읽으면 전혀 재미가 없는데, 지금과 다른 그때 당시의 사회가 어떠했을지를 머릿속에서 좀 그려보면서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읽도록 아이들을 조금 리드해 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유의미하게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고요. 안내의 일기입니다. 지난주에 소개 한번 해드렸죠. 이번 주에 이 2주차 과정을 좀 소개하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와, 진짜 안내는 아마 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위대한 작가가 되었겠구나. 정말 글을 사랑하고 그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일기란 게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저한테도 좀 도전을 줬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안내를 본 적이 없을 거야. 그 안내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에만 모습을 드러내거든.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진심을 모두 내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쾌활한 안내는 말괄량이, 바람둥이 또는 연애소설이나 좋아하는 잘난 체 하는 아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양 넘겨버리지. 하지만 또 하나의 안내는 그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열심히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곤 해. 이 장면은 안내 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한 소녀, 우리 나이로는 중학생 정도 되는 소녀가 실제로 자신 안에 있는 내면 세계를 관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안내가 대단하구나 라고 느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기 쓰기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좀 느끼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안내가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내면, 또 하나의 안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그 키티라는 일기장에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면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발전됐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게을러서 일기를 열심히 쓰는 편은 아닌데, 일기가 그냥 단순히 하루의 기록을 남겨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스스로 관찰하고, 어쩌면 우리는 하루 종일 눈을 뜨고 바깥 세계를 돌보며 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를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는 어쩌면 일기 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이 안내 일기를 읽고 나서 뭔가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도 들었을 수 있지만은 아마 일기 쓰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자, 정약용의 편지. 자, 글의 내용이 조금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너무 교과서적인 글들, 마치 그 한학자의 글들을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번 주에 읽으면서 다산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이야기, 또 자녀들에게 당부했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그분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오늘날에 와서 얼만큼 의미 있고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생각을 좀 던지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몸의 굶주림보다 기의 굶주림을 조심하라. 군자는 도를 근심할 뿐 가난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가난, 우리 몸이 뭐 배가 굶고 뭐 원하는 걸 갖고 있지 못할 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가 나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까, 우리가 더 많이 채울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살 때인데, 유배지에 떠나 있는 어떤 한 학자가 자신의 제자들과 자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귀한 말들을 전달하는데, 정말 우리가 가난할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즉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신을 갈고 닦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들,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생소한 주제의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교훈들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지만 그 질문 앞에 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오늘 하루 중에 몸의 굶주림을 걱정하며 살았는가? 정신의 굶주림을 걱정하며 살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만한 질문을 많이 던지는 일종의 수필과 같은 이야기로 정현호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러한 수필적 성격의 글들을 조선 시기를 다루는 한국 문학에서는 어떤 설, 뭐 예를 들면 참화설, 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담아서 이 수필들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 수필적인 글들을 읽는 느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상해야 될 교훈들 어떻게 찾아내는지 초점을 두면서 읽으면 또 학습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국어교과서 작품 읽기. 이 책은 좋은 작품이 너무 많은데 그 작품을 하나하나 단편집으로 사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책 후반부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덕의 하늘은 말 것만, 박언서의 자전거 도둑, 전성태의 소를 줍다, 특히나 김유정의 동백꽃까지. 왜냐하면 이게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수록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 단편선들을 여기저기서 잘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학교에서 이 작품들 만났을 때 주제의식 이해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는 전반부는 성장소설, 사춘기의 감정들, 이성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변화들. 자, 그런데 후반부는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친구들, 때로는 자전거포 사장님. 자, 여러 인물들과의 갈등에 노출되는 청소년 시기 아이들의 심리와 변화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 하나하나 찾아 읽기 어려우니까 이 책 하나로 잘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소설도 있고요, 시도 있고 수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은근히 시를 감상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되게 없어요. 근데 그 시도 이왕이면 교과서에 나온 작품 정도는 다 이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작품 시리즈를 시도 읽으시고 수필도 읽으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연이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인데요. 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자, 난쏘공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읽고,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학기 중에 읽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은 일종의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60, 70년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어떤 시대사를 조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단편이 아니라 장편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좀 읽어내야 된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좀 시간을 두고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표현 속에 사실 이 난장이라는 말, 최근에는 정말 더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난장이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난장이라고 하는 소재, 그리고 난장이가 왜 작은 공을 쏘아올린 거지?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생경하고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충분히 갖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60, 70년대 근현대사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마치 해외 이야기보다 더 낯설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그 시대사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조사하며 읽어도 좋겠다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작품 자체가 워낙 읽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작품이 길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좋은 한국 문학 작품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추천드리는 작품들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문학의 다양한 장르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꼭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한국 어떤 작가 아니면은 장르 읽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천하는 의미로만 활용해 주시고 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추천 도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